실제로는 독재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 고생하셨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 계엄 관여는 다시 조사해요. 기호소생을 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검민정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한 번도 도움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고. 자, 그러나 한때 정치 저관여층이었다가 6개월째 매일 내란 소식을 다뤘던 사람으로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저렇게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얘기하기 전에 국힘에서 그 뉴스공단 모니터링 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고위원 중 한 분이 한 말이라고 하던데, 이제 신임 지도부라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저를 왜 그냥 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윤석열 시절에 우리 그쪽으로 다니고 잠시 후 그 이전에도 다녔지만 윤석열 언덕마을 시절에 집중적으로 방면으로 다니서 좌회전입니다. 수사를 1km 대안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한 수사관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랬어요. 이사 가시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자, 저희 방송 보시는 국민 모니터링 팀 지금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슈퍼챗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 하십시오. 자,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가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서울고검청사에서 내란 특검이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이 결과 발표 들어볼 텐데 계엄의 목적 부분에서 말하는 대로 들어봅시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를 해봤더니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 유지, 이게 독재예요, 독재.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제가 보기엔 바로 저 대목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성과인데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 자, 그리고 그 시기는 총선 후로 잡되 총선 결과 상관없이 계엄하기로 했다. 이대로 들어봅시다. 특검은 김영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10명의 희석한 메모 등 객관적 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1회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영과 김영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영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영현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찌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였고. 자, 도성원 씨가 법정에서 일단 300m 앞 언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법정에서 총선에 관한 메모가 수첩에서 나오니까 이게 뭐냐고 묻자 총선에서 이겨서 법적 기반 구축하고 개혁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들어봅시다. 다시. 총선 이후에 상황을 봐서 총선 승리하고 나서 법적 기반을 구축 후에 뭐 이런 것을 개엄을 하든지 했어요. 제가 정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말이에요. 총선에서 이긴다고 계엄의 합법적인 요건이 전쟁이나 사변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후 그런데 언덕마을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 이상을 방면으로 차지했다면 우회전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이어서 때 좌회전입니다. 국힘의 의원들이 국회로 민주당 의원들이 달려가서 담장을 넘었듯이 넘었을까? 그리고 결국 계엄 해제를 했을까? 계엄과 싸워서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 이상이었다면 계엄 선포에도 계엄 해제 안 했을 겁니다. 추경하는 거 보세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말이거든요.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면 계엄해도 그게 저절로 합법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뭐 입법 폭주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엄을 했다, 이건 전부 다 총선에 져서 계엄을 했다는 말이긴 한데 전부 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총선에서 국힘 과반 이상이었으면 우리는 지금 계엄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총선은 그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운명에 걸렸던 선거였던 거예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자, 그런데 이제 총선 민주당 압승했고 그러자 계엄 명분을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영상 봅시다. 적 행동이 문제인 지원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 여인영의 특검 메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총선하면서 그 가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을 뻔했다는 거예요. 맞아. 내란 세력은 실제 그런 계획을 했고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 명,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이 죽을 뻔한
그런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자가 아닙니까? 사형 선고가 마땅하지 그러면. 자, 그리고 계엄 선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대목 좀 들어봅시다. 김영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의 수점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등의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당의 이전 정도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선거법 박탈, 재산호 지식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국가 비상 입법기구 이상 탄성, 이상민 조기호 김봉식 지시군권에 5개 언론사 탄전 단수, 민주당사 공세, 여인형 메모에 정치인 체포명단,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피해 등을 중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공화 사고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경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비상국회 해산하고 그리고 민주당 조국당 다 잡아갔겠죠. 대신에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민주관리 1년 정도 한 다음에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너무 실권 체제를 만들었겠죠. 그런 후에 김건희가 됐던 거죠. 이런 대목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지 않은 겁니다. 김건희 씨가 계엄 관여한 제도를 찾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대형 때 윤석열 씨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그게 5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이 그렇게 싸웠고 무슨 말을 못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3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그거를 특히 와서 진술을 했고 그래서 알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면 관제에 했다는 거고 이미 김건희 씨가 있는 거예요. 특검은 그런 김건희 씨 특검 진술을 그대로 김건희 씨가 병을 몰랐고 개엄한 윤석열을 책망한 걸로 해석한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검이 일부러 김건희 씨를 봐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매우 특수한 전제가 맞아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씨 매우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인생 전체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경력, 인생 스토리, 기본 물력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야기는 제가 그러지 않겠어요. 학력이 뭐 다 가짜인데 근데 그런 김건희 씨가 계엄 실패 후 자신의 계엄 관여를 수사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게 뭐냐 수사가 도울 테니까 자기 알리바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싸우더라 이런 대사를 치며 라고 누군가에게 진술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하는데 계엄 실패 이건 몰랐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진짜가 잔고이죠.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무슨 하는데 김건희 씨가 몰랐다고 말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김건희 씨가 자기가 연쇄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는 몰랐다고 해라. 나를 말해서 관계자에 시키는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건 보면 안 되고 김건희 씨가 그동안 해왔던 패턴과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계엄 당일날 그 성형외과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주치의예요. 얼마든지 간절하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번호를 가요. 일부러 기록을 남기면서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이다. 알리바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할 때는 김건희 씨가 머리를 그리는 방식을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야 하는데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첫 나토 순간에 목걸이 문제가 되니까 그 목걸이가 문제가 된 첫 순간부터 바로 거짓말을 시작했죠. 그 이후로 3년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대체 볼까요? 첫 번째는 현지에서 빌렸다. 두 번째 그 지인에게 빌리고 무슨 필요가 쭉쭉 얘기해봐요. 한국에게 구입을 했고 친구 엄마에게 빌렸다. 보조품이다. 친오빠에게 사줬다가 다시 빌렸다. 오보다. 모친 탑값 선물로 500m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단 하나도 진실이고 비싼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서울건설에서 답사 직후에 뇌물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걸 후속 잡부심에서 그 실물을 꺼내놓는데도 500m 그때도 아니라고 오른쪽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씨에게 거짓말은 평생의 생존 기술 같은 겁니다. 평생 연마해온. 그래서 계엄 직후 김건희 씨가 계엄을 잠시 후 올랐다가 70km 하면 과속 나온 단속 김건희 씨 주변 진술은 다 구간입니다. 김건희 씨가 시킨 거짓말이라고 300m 오른쪽 의심하고 간주하고 도로입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엄 직후에 받았던 제보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계엄 잠시 후 직후에 오른쪽 도로입니다. 우리에서 비춰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1년 취재기사 10이 아니라 계엄 1년 취재기사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윤석열은 그런 일을 혼자 할 일이 못 된다. 그렇습니다. 당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용산청 월던 H씨가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 많이 우회전입니다. 엄청나게 막고 이미 가벼운 사람이다. 김여사 모르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당언했던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윤석열 보고 5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완전 실패. 방면 왜 12시 실패한 거야? 방향입니다. 분노. 왜 계엄을 했어? 이 말이 아니고 왜 계엄을 실패했어? 성공했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그런 말이 오갔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300m 회전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양감면 사무소 방면 12시 방향입니다. 본인 생각은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특검이 일부러 결론 내려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 조사를 해야 되는 특검 수사관들 입장에서 전방에 그 중요한 과속 문자를 방지턱이 무슨 하나로 정했다고 애초부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혹 제기를 세간의 루머나 소문처럼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생각은- 경기도 사격장 양감 이렇게 면사무소 생각을 방면 설마 12시 그렇게까지 방향입니다. 공속에 매여서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했겠느냐 하는 매우 상식적인 어떤 전제하에 전방에 과속 그런 결론을 방지턱이 내려서, 있습니다. 네, 실제 그들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주술적 인간들이에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대선 때 토론할 때 왕께서 나왔잖아요. 근데 왕께서 저거 이거 써준 거라는데 거짓말이에요. 다음 왕따 안내까지 쓰고 토론에 나간 거예요. 직진입니다. 왕 되려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영업 있는 스님 좀 소개해줘. 왜 그런 스님이 필요하냐? 압수수색도 나를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하는 날이면은 꼭 특정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해요. 이게 이제 매형이 선물한 가방인데 그 가방 때문에 자기가 사시 패스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가방 꼭 들고 나왔다고. 그 시절 함께 근무한 검찰 출신들도 들었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런 전방에 사람이에요. 과속 그리고 언론 방지턱이 보도된 사례도 있잖아. 서대원 씨라고 역술인인데 김건희 씨하고 통화하는데 옆에서 조국이 대통령 나오는지 물어봐라 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중앙일보 기업 일주기 그 취재 굉장히 잘하는 기사인데 무속이 그날을 결정했을 거라는 또 찌끄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관 지냈던 사람. 저는 윤석열 김건희 무속의 도움 없이 기한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절대 내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특검 얘기는 김건희 내란관련 그 무속의 역할을 특수한 전제하에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자, 그리고 노상원 얘기로 좀 넘어갑시다. 어제 내란특검 1호 기소였던 노상원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개인정보법 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노상원이 2년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이건 내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군인 신상 정보를 넘겨받았다. 그 혐의하고 현역 군인들한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청타 혐의에 대해서 기소됐는데 그 두 가지로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내란특검의 마지막 기소도 이 사건 관련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노상원에게 국군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헌법상 군기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소인데 이제 내란특검이 남긴 또 하나의 전방에 기소가 과속 방지턱이 김건희요, 있습니다. 노상원이라고 하는데 자, 노상원 수첩이 어디서 언제 압수됐어요? 2024년 12월 15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 거주지이자 자신이 운영하던 점집을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는 책상 위라고 알려져요. 노상원 그 거주지의 책상 위에서 압수했다. 굉장히 이상한 뉴스예요. 상원 집행이 12월 15일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얼마 전에 구간입니다. 수첩을 없앨 수 있었어요. 그 수첩은 계엄 성공할 때 필요한 수첩이에요. 실패한 이상 자기 죄를 숨기기 없어서 위해서 전방에 위해서 과속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수첩. 근데 책상 위에 잠시 있다가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라고 말할 기회를 주는데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안 하고 까먹었다고 말해요. 그거 대목 잡시다. 이 수첩이 12월 15일에 체포될 당시 증인의 책상 위에 있었다라고 증언하셨잖아요. 만약에 수첩이 전방에 그런 과속 내란 방지턱이 경찰이 내지는 개헌과 관련해서 뭐 중요한 비밀이 기재된 잠시 문건이었다면 후 증인 수첩에 그런 내용이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그래서 하는 구간입니다. 말이다. 그리고 저도 그걸 까먹었는데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자, 됐어. 여기까지 됐다. 수사관이 책상 자, 노상원은 그냥 까먹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노상원 씨가 그 수첩을 압수되라고 일부러 책상 위에 쓴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첫째는 자기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 김용현이 벌써 전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12월 8일 새벽에 스스로 자수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전날 하루 전에 12월 14일 탄핵 소추가 됐어요. 이제 곧 자신의 차례입니다. 그럼 뭘 가장 먼저 생각했을까요? 인간 본성상 자기 책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걸 생각하게 돼 있죠. 저는 그게 수첩이라고 봅니다. 이 수첩은 제가 진작부터 공초부터 주장했었는데, 이 기자 수첩이라고 하는 내용 수첩. 이런 수첩은 뭐가 받아 쓰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실제로 보면 전부 다 급하게 흘려 쓴 거거든요. 메모 전체가 급하게 흘려 쓴 거예요. 이거는 차분하게 본인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고 누군가 회의한 내용 또는 누군가 지시한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제가 진작부터 주장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시를 받은 거다 라는 매우 중요한 증거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수하라고 책상 위에 도와둔 것이다. 두 번째, 동시에 노상원은 육사 수석 출신입니다. 별 2개 때 성추행을 불명예 제대해요. 엘리트 군에서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용현이 계엄 해제된 후에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고 물었던 계엄의 실질적인 기획자,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참에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 말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수첩은 중요한 건 누군가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중요한 기획을 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 수첩은 일부러
압수수색 되라고 내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저게. 근데 이쪽에서 가장 사람들 놀라는 게 뭡니까? 놀라게 한 게 수가 아니고 수거. 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제가 처음에 국회 가가지고 한동훈 사살설 저 수첩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 짧게 다시 한번 봅시다.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찾아간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진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목을 내리간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목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저 때 받았던 제보의 정말로 북한군으로 이장해서 한동훈을 죽인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알자지라에서 저를 취재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객관적으로 잘 다뤘는데 이 대목은 거짓으로 판명했다고 이렇게 해서 했던데 알자지라에 좀 누가 알려주세요. 거짓으로 판명한 게 아니고 다른 객관입니다. 거짓으로 판명한 게 아니라 거꾸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는 중이라고. 중간중간에 알자지라 사원이 결심한 분 있었던지 장난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증언하고 얼마 후 한동훈 본인도 같은 맥락을 주장을 했어요. 잡히면 죽는다고. 그리고 본인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체포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리고 최근 중앙일보 기사에도 보면 한동훈이 그냥 죽는다는 걸 대통령실 일부는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나오죠. 한동훈 끝났어. 그리고 우리 방송에 최근에 나온 이호시자 오혁진 기자도 그날 동원됐던 HID로 한동훈 사살소를 들었다고 하죠. 영상 잡읍시다. 근데 판결이 있었던 HID-1 세네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과거에 이제 공장장님께서 주장하셨던 한동훈 사설설 예. 그거 자기는 미리 알고 500m 있었고 10시 그럼 방향입니다. 지시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무슨 사령관? 아닙니다. 손상원? 한동훈 대법.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더 못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알자지라 좀 누가 얘기해주세요. 폴스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그 기사는 정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로 판명하게 말하죠. 윤석열이 하와이에서 빨갱이 발언을 했죠. 300m 10시 방향입니다.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 당대표까지 만들어줬는데 자기 배신했다, 배신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빨갱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죠. 윤석열이 하와이에서 국민들 앞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데 한동훈이 그걸 북한하고 내통했다는 거예요. 평생 검사하고 보수정당 당대표인데 너무 이상한 말이죠, 저게. 저는 저 말이 윤석열은 이미 그때 한동훈을 잠시 어떻게 후 제거할지 알고 있었다는 10시 방식으로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요. 유효시사 기자가 HDI한테 들었던 게 자기는 9월 달부터 사살 계획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 대목 있습니까? 한동훈 사살 계획을 HID는 노사원으로부터 듣고 있었다. 예, 작년 9월부터. 근데 그 시점은 작년 9월이다. 예. 작년 9월부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직전에 짠 작전이 아니고 HID가 9월달 들었으면 그 전에 그런 계획이 짜여졌겠죠. 윤석열이 하와이에 미국수만 가다가 하와이 들러서 저 군인들 앞에 저 말을 한 게 7월이에요. 그때 이미 그 계획을 썼다. 그 방식이다라는 소리 그때 오고 전방에 과속 그래서 방지턱이 빨갱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말을 했던 거라고. 나중에 계엄 성공 후에 실제 저 작전이 수행됐다면 윤석열 대수가 거봐 내가 말했어. 너 빨갱이라고 했지? 윤석열 전문가로서 제가 말하는데 윤석열 머리로는 한동훈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혼자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아니야 빨갱이야 라고 미리부터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윤석열 머리를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다. 또 다른 경우로 윤석열이 국부의 날 박정훈 전 사령관 그 군인들 집으로 불러다 놓고 한동훈 총으로 쏴죽인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들어보시죠.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군인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사살은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총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작전을 알고 있었다. 총으로 쏴 죽인다? 매우 이상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윤석열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이 연결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나왔던 단신 중에 노상원이 모집한 HID 중에 중국어 능통자를 찾았다. 그런 대목이 작년 12월에 있었어요. 1년 전에 김병수 의원이 나왔었던 정황이 있다고 했던 대목 판독입니다. 정대령은 우회 공작하는 요원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나 국내외에서 공작하는 인원 있잖아요. 소위 얘기한 블랙 요원들, 그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한 것 같아요. 좀 조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언어 능력하고 이런 것들을 갖춘 능력자, 자기가 15명을 해서 정대령이 그 증언을 했었거든요. 언어 능력자.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네, 저는 이게 그때는 어떤 의미 정확하게 몰랐어요. 러시아어는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관련 있는 300m 앞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죽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중국 용역업체 얘기가 나오죠. 수첩에 중국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수거한 사람을 죽인다 이런 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리려면 잠시 후 죽이려면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그런 게 구간입니다. 아닐까? 그러니까 잠시 후 그린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특검 일기가 해야 할 바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정리, 사건 성경 정리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이 미진한 대목, 이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자, 김건희 씨가 개헌을 몰랐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사는? 힘들다 고민정이었습니다. 자, 내란 특검 끝났는데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이어서 사성양원 출신 김영주 의원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분과 함께 이제 내란 특검 정리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김병주 의원님이 좀 전에 저 영상으로 들었는데 작년 12월 1월 달 한참 박선원 의원과 함께 네. 나와가지고 그때 받았던 여러 제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 온전한 의미를 다 몰랐어요. 되돌아보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수첩이라든가 새로 밝혀진 사실하고 연결시켜보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외국인 등통자를 찾았다고 그때 그렇죠.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 도대체 이 외국인 능통자를 지금 국내 개혁을 하는데 왜 찾았지? 했는데 중국어 능통자는 그 중국 용역업체 때문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수첩에 나오는 농협업체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때 불행 요원들은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 말을 활동하는 요원들이니까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공자가 있죠. 뭐 그런 측면으로 지금 보니까 구슬이 맞춰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능통자를 찾은 것 같은데 근데 러시아 능통자를 찾았다.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잠시 이제 북한을 후 통해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개헌의 목적지 조건을 부근입니다. 만들려고 때 필요하면 러시아나 몽골이나 그런 다른 쪽에서 공작을 해서 그러니까. 네, 내란의 비상개헌의 여건을 만든다든가. 그 다른 네, 뭐 러시아 어딘가에서 네, 북한을 자극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그냥 둘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한국을 공격하게 만드는 지금 후라이 전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했잖아요.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를 활용을 해서 뭐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한다든가 그런 비상계획 러시아에 있는 척 해가지고. 네네 네. 그런 공작을 그러니까 지금 특검 조사를 보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해서 비상계엄을 하려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 국내에서 여건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불행 목적지 요원들 부근입니다. 또는 오비를 활용해서 안내를 중부공항을 정리합니다. 폭파한다든가 사드 기지 폭파한다는 제보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도발 안 하면은 국내에서 그걸 올라가 일으켜가지고 북한이 일으키는 네네 그것이 마치 그렇게 되면은 비상계엄 조건이 되잖아요. 차후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북한이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이런 데를 또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그렇죠. 네네.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는데 북한 군복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 군인 척하면서 우리 대사관을 공격한다든가 네. 뭐 그런 식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주민의 분노를 일으켜서 북한을 공격하게 만든다든가 뭐 하여튼 전쟁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합법적인 요건을 만들려고 네. 그런 공작을 시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노상원은 사실은 공작의 전문가거든요. 정보사령관 하면은 중국, 러시아의 국정요원을 보내서 사실은 북한의 정보를 빼오는 데 전문인데 그런 것들을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드는 어떤